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전격 송환된다죠. 오늘 저녁 덴마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내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무슨 심정으로 귀국 결정을 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를 끝까지 추적해온 분들 함께합니다. 잠시 뒤 103.5MHz 러브 FM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돈 대주시는 분들, 우리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정치 흥신소.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 스튜디오로 꽉 채운 네 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 정유라를 잡으러, 최순실을 잡으러 독일까지 찾아다녔던 진격의 추격팀 모셨습니다. 자, 승마공주 정유라를 세상에 최초로 드러나게 했다라고 자부하고 계신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현 의원. 네, 영혼토리 전문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건 뭐야? 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원님. 영혼토리는 뭐냐? 저승사자야? 네, 최순실 씨가 자기 딸 영혼을 제가 틀었다고. 의원님 영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님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네. 어디 함부로 명함을 들이대. 솔직히 영혼토리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좀. 악마 기자, 주기자,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예. 금마는 악마 기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 내부자들, 원어부 내부자 노승일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예. 머리를 맹구처럼 깎아갖고. 예, 라디오라 뭐 발라주시는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저기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기 손 한번 흔드세요. 예, 카메라에. 예. 머리 진짜 그렇죠. 어색하다, 너. 자, 독일까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그 유우성 간첩 그 조작 사건 때 유우성 씨 열심히 변론하고 있을 때 유우성 씨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여자 변호사하고 데이트하다 결혼했어. 얼마 전에 애 낳았어요. 애 낳았어요? 네. 자, 근데 국정농단 사건 잘 아세요? 뭐 계속 이제 추적해왔고, 예. 뭐, 예. 그리고. 정유라 씨 내일 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노승일의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변호사. 현재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돈 안 되는 건 자주 많다. 훌륭하시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예. 노승일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이완영이한테 노승일 부장이 고발당한 그 사건은 박현성 변호사가 무료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석은 누구예요? 민변 변호사예요? 모르는 변호사예요? 예,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많이 하셨던 분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 듣는 와중에, 소통의 방송, 민주적인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회사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승남님 오늘 정말 대박 게스트네요. 김슬기님, 오늘 게스트님들 와웅짱 너무 큰 별이시네요. 크크. 이지숙님, 주기자님 나오시다니 우와 출연진 대박. 저는 한미모하십니다. 저희도 비주얼이 패권입니다. 비주얼이 방송. 아하. 자, 정유라 씨 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야 할 운명이었고요. 이미 재판이 한계인가 이제? 예, 이미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검이 출범했을 때, 그리고 정유라가 붙잡혔을 때 법무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법무부가 박근혜의 법무부가 열심히 송환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하는 척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네, 송환을 막은 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 법무부가 기류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크게 낙담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상황 판단들이 안 됐나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진짜로요? 기본적으로 예. 일종의 허언 정세가 있다고 보거든요. 허언증.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은 이 두 분들, 이 두 전후 현직 의원들. 다 이제 우리가 비싼 까라기 때문에 장관 우리들한테 하마평도 안 올라갔는데 장관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고 아, 자기들이 지배를 해왔는데 예.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잠시 순환을 겪고 있지만 설마 정권이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유라뿐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예.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은 고용태 예. 그리고 차은택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조금 더 굴러가자마자 심각해지자마자 최순실까지 잠깐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최순실 들어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순실까지 해서 이렇게 방어선을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그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이 그냥 밝혀지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까지 막 폭탄을 던지고. 네. 그분들은 전혀 그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반쯤 야 예. 이게 바뀐 건가? 하지만 여전히 다시 믿고 싶지 돌아올 않을 것이다. 거예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주진우 기자가 예. 제가 오늘 좀 폭탄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예.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안민석 의원 제가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입니다. 왜 또 저를 아니, 그 최순실 씨는 주진우나 안민석이나 도찐개찐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을까? 최순실 씨는 주진우 기자가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졸졸졸 쫓아다닌 것은 제가 아니라 예. 주진우 기자라는 사실을 아니 의원님 정확히 좀 아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유라 들어오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유라 씨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접 만난. 두 분은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나는 봤죠. 여기 받고 안민석 의원. 못 봤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못 본 거지 뭐 그럼. 정확하시네요. 예. 네. 하루 이틀에요? 허언증세 겪는 게. 노승일 부장님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2015년 8월 11일부터 예. 약 한 3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오. 네. 야, 그리고 남은 게 신기하네. 예, 좀 뭐 그때 당시에 2015년 11월 말일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 지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들어온 게.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해. 예, 처음에 그 정유라를 처음 봤을 때는 예. 그 친구도 저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어요. 왜 서울에서 못 보던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왔고 그 이 사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예. 저도 뭐 정유라하고 어떻게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땐 약간 좀 그 싸납게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아주 순해 보이네요. 아 저요? 예, 인상이. 예. 예, 방송에서 조금 비열하게 봤는데 나는. 예, 그럼 헤어스타일이 지금 너무 착해서. 아, 이렇게 올려서 그랬나요? 더 싸나 보이더라고. 버섯돌이 같다 너. 버섯돌이? 당신은 총채 같아. 그게 뭐야? 먼지 털은 총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노성일 놀리지 마시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제가 무척 밥 한 끼도 안 싸게 봤어요. 사주셨잖아요. 봉 의원님 도사님.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 양반들이 집에 가고 싶어? 감옥 보낼까 다 그냥? 그래도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 의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봤을 봤는데. 때는 정유라가 이번에 입국을 하잖아요. 예. 네, 입국을 하는데 5월 초쯤에 그 한인들 통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정유라가 당시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올 5월에. 네네. 아. 근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들어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최순실과 이재용과 박근혜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잖아요. 예. 진행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혐의점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혐의점에서 정유라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맹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주어진 틀에서
짜고 들어온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아니,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은 했겠죠. 근데 그렇죠. 사실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망가고 그래서 구금될 만한 그 혐의가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 아니면 부모 관계 그 부자 모녀가 이렇게 범죄에 같이 가담했을 경우 예.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에서 회장과 오너의 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관례상 한 예. 명만 처벌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유라 씨가 세 가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3자 뇌물, 예. 두 번째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2대 입학 관련해서요. 세 번째로는 국외 재산 해외 도피. 재산 도피인데 이 해외 부분에 재산 대해 도피가 큰 거죠. 네, 그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영민 변호사가 얘기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정유라가 했다고 그 수사기관도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벌어야 했던 이유가 아까 국외 재산 도피 그리고 다른 그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입맞춤 예. 말을 맞춰서 줄여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그 주 들어가시고. 기자가요. 예. 맨날 그 팟캐스트만 나오다가 오늘 SBS 이런 방송 처음 나왔는데 예. 오늘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니 공중파는 아, 여기서 작심하고 제일 가네. 제일 일찍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골드블랙이어서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못 나오고 있지만 예. 그전에는 그럼요. 요즘 방송사에서 주 기자님. 인터뷰도 자, 하고 노승현 부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때 봤을 때 정유라 씨 캐릭터 이런 걸 봐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많이 연습된 상태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네. 정치적 불확실성, 재판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들어온다. 네.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정권 교체됐고 네. 재판의 불확실성 이미 진행되고 피할 길 없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겠다? 라는 이런 의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정유라 씨가 그걸 잘 버틸까요? 잘 버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럭비공이라는 성격상. 예, 제가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건데 예. 주어진 틀에서는 이 친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역량에 따라서 그럼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또한 변호인이 옆에 붙지만은 변호인은 거기에서 어떤 변론을 못 해주거든요. 조사받을 때. 예. 그건 다 우리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그럼 돼요. 가장 간단한 건 검사가 변호인을 퇴장시키면 돼요. 아니, 그거는 네. 법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 아니 문제가 지금 되고. 재판 한두 번 받고 지금 우리 30년 동안 재판 받은 사람 앞에서 광을 막 파시네. 자, 김영 변호사님. 네, 저는 질문. 네. 나는 구속 안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영장은 발부했지만. 저는 네. 구속됩니다. 아, 그래요? 네, 구속됩니다.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단 이- 체포는 해. 혐의가 있어서 예. 있는데 해외 도피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모녀를 동시에 구속시킨 전례가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일단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녀 부자 관계 가족을 한꺼번에 다 구속하는 예는 드뭅니다. 법도 이제 뭐 온정주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대체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유라 혼자만 놓고 보면 이미 그 송환 거부했고 소송 제기하고 입국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도주 도주의 우려가 우려가 있고. 도주를 했다라고 봐야죠. 도주했죠. 이미 도주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뭐 네덜란드 독일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도주 증거인멸. 또 그다음 사안의 하나는 중대성.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 이게 뭐 입시 비리 자체는 뭐 업무방해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범죄가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하. 이 중대성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1198님, 김용민 변호사님 고용태수 자주 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창현님, 김용민 변호사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창현 씨 아세요? 네네, 이름 기억나네요. 기억나세요? 네. 박창현 씨도 공부 잘했나 보네. 우리처럼 공부 못한 사람들은. 5171님, 노승일 씨 반가워요. 늘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후원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이승열님, 네 분이 독일에서 하시는 활약 저는 잘 몰라서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명하실 시간이 없고요.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는.
독일에서 은닉 재산 추적했고 최순실, 정유라 흔적 찾으러 몇 번 갔다 왔죠? 주진우 기자? 저는 한 7번, 8번 갔다 왔어요. 안민석 의원님. 비슷하게 다녀왔어요. 예. 우리가 예, 갖고 그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기 때문에 예.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여기 또 이제 안홍구 국장. 국세청 국장이셨던 그분하고 해서 또 독일의 또 현지에 예. 또 우리 또 조력자가 있어요. 최순실만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조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초순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경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돈을 좀 모으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중앙남법에 다 저 걸립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의원님. 그런 다 걸립니다. 없어 보여요.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책을 좀 많이 이런 거 진짜, 사주시고요. 진짜 싸 보여요. 예.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7월 달에 가게 할 되면은 이유가 없잖아, 이제. 아니요 이제는 은닉 재산? 재산 찾으러 이게 이제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기 예. 때문에 이번에 교포들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진실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예. 많이 주실 거라고 보고 이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제3자 뇌물죄, 그 다음에 2대, 네. 업무방해, 업무방해. 그리고 해외재산 도피. 네. 이게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거는 최순실 씨 네. 등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왜냐면 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주도적인 역할은 하더라도 예. 그 돈과 그 힘을 이용한 사람 수혜를 수혜자. 본 사람은 정유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그 덴마크 법원에서 예. 가장 큰 로펌에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쓰면서 지금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혼자 있지 않고요. 많은 말 관리사와 보모와 아이와 그리고 이동 도피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가만히 엄마가 있으면 될 준 것 같아요. 돈이다. 난 돈의 출처 모른다. 자, 이렇게 이거죠. 얘기하면. 예. 물론 그건 그렇게 밝혀야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왔고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고 듣고 한 것이 전혀 없다. 아니 모른다. 엄마가 줘서 또 돈을 썼을 뿐이다 나는. 그건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그 관련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내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걸 전혀 모르고 동떨어져서 난 혜택만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네. 얘기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돈이 어디가 출처다 뭐 아니면 혹은 이게 뇌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이게 뭐 그런 돈이다.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그 삼성에서 후원받은 것도 몰랐다. 그냥 그 승마 앞에서 말 타라니까 말 탔다. 예, 뭐 그렇게 계속 가면은 뭐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지는 뭐 제가 수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정유라의 같습니다, 저는. 그 덴마크 올보르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 6월 달에 박원호 원장이 나한테 삼성에서 독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말을 한번 타봐라. 그래서 나는 독일로 왔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박원호 얘기했거든요. 성무가 얘기할 때. 네, 박원호 전무가 그렇게 예, 전무, 얘기해서 전무, 예. 본인은 독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유라는 구속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어하. 왜 그러냐면은 고영태는 2016년 10월 27일 날 저하고 첫 조사를 같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2016년? 2회 조사였는데 2016년 10월 27일. 10월 27일. 예, 그때가 이제 고영태는 1회 조사였고 저는 2회 조사했어요. 태블릿 PC가 나온 지 이틀 뒤에.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영태가 제보한 게 최순실의 인천 세광장 인사기획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본인이 인천 세관장 안 치면서 본인이 돈 받았다고 검찰에서 이렇게 엮어놨는데 예. 본인이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제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영태는 그것 때문에 체포도 험하게 당했잖아요. 문까지 뜯어가면서 검찰에서 그렇죠. 그때 체포하고 주진우 기자 같이 있었잖아요. 또한 김용민 변호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피는데도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가장 수혜자가 정유라인데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된다? 고영태는 저렇게 억울하게 구속시켜놓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유라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해지자마자
최순실까지 잠깐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최순실 들어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순실까지 해서 이렇게 방어선을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그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이 그냥 밝혀지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까지 막 폭탄을 던지고. 네. 그분들은 전혀 그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반쯤, 야, 예. 지금 바뀐 건가? 하지만 여전히 다시 믿고 싶지 돌아올 않을 것이다. 거예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주진우 기자가 예. 제가 오늘 좀 폭탄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예.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안민석 의원 제가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입니다. 왜 또 저를 아니, 그 최순실 씨는 주진우나 안민석이랑 도찐개찐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을까? 최순실 씨는 주진우 기자가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졸졸졸 쫓아다닌 것은 제가 아니라 예. 주진우 기자라는 사실을 아니 의원님 정확히 좀 아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유라 들어오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유라 씨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접 만난. 두 분은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나는 봤죠. 여기 받고 안민석 의원. 못 봤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못 본 거지 뭐 그럼. 정확하시네요. 예. 네. 하루 이틀에요? 허언증세 겪는 게. 노승일 부장님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2015년 8월 11일부터 예. 약 한 3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오. 네. 야, 그리고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 예, 좀 뭐 그때 당시에 2015년 11월 말일날 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 지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들어온 게. 오,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해. 예, 처음에 그 정유라를 처음 봤을 때는 예. 그 친구도 저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어요. 왜 서울에서 못 보던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왔고 그 이 사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예. 저도 뭐 정유라하고 어떻게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땐 약간 좀 그 싸납게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아주 순해 보이네요. 아 저요? 예, 인상이. 예. 예, 방송에서 조금 비열하게 봤는데 나는. 예, 그럼 헤어스타일이 지금 너무 착해서. 아, 이렇게 올려서 그랬나요? 더 싸나 보이더라고. 버섯돌이 같다 너. 버섯돌이? 당신은 총채 같아. 그게 뭐야? 먼지 털은 총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노성일 놀리지 마시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제가 무척 밥 한 끼도 안 싸게 봤어요. 사주셨잖아요. 의원님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 양반들이 집에 가고 싶어? 감옥 보낼까 다 그냥? 그래도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 의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봤을 봤는데. 때는 정유라가 이번에 입국을 하잖아요. 예. 네, 입국을 하는데 5월 초쯤에 그 한인들 통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정유라가 당시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올 5월에. 네네. 아. 근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들어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최순실과 이재용과 박근혜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잖아요. 예. 진행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혐의점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혐의점에서 정유라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맹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주어진 틀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전격 송환된다죠. 오늘 저녁 덴마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내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무슨 심정으로 귀국 결정을 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를 끝까지 추적해온 분들 함께합니다. 잠시 뒤 103.5MHz 러브 FM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돈 대주시는 분들 우리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정치 흥신소.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 스튜디오로 꽉 채운 네 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 정유라를 잡으러 최순실을 잡으러 독일까지 찾아다녔던 진격의 추격팀 모셨습니다. 자, 승마공주 정유라를 세상에
최초로 드러나게 했다라고 자부하고 계신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현 의원. 네, 영혼토리 전문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건 뭐야? 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원님. 영혼토리는 뭐냐? 저승사자야? 네, 최순실 씨가 자기 딸 영혼을 제가 틀었다고. 의원님 영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최순실 씨가 예. 안민석 의원님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네. 어디 함부로 명함을 들이대. 솔직히 영혼토리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좀. 악마 기자, 주 기자,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예. 금마는 자, 그 악마 기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 내부자들. 원오브 내부자. 놓아야 할 운명이 없고요. 이미 어떻게 재판에 한계인가 이제? 이미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 특검이 출범했을 때 그리고 정유라가 붙잡혔을 때 법무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법무부가 박근혜의 법무부가 열심히 송환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하는 척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네, 송환을 막은 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 법무부가 기류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크게 낙담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상황 판단들이 안 됐나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진짜로? 기본적으로 예. 일종의 헌 정세가 있다 보거든요. 헌정. 예.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 두 분들, 이 두 전후 현직 의원들. 다 이제 우리가 비싼 까라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장관 하마표도 안 올라갔는데 장관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지배를 해왔는데 예.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잠시 순환을 겪고 있지만 설마 정권이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유라뿐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예.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은 고용태 예. 그리고 차은택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조금 더 굴러가자마자 노승일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예. 머리를 맹구처럼 깎아갖고 예, 라디오라 뭐 발라주시는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저기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기 손 한번 흔드세요. 예, 카메라에. 예. 머리 진짜 그렇죠. 어색하다 너. 자, 독일까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그 유우성 간첩 그 조작 사건 때 유우성 씨 열심히 변론하고 있을 때 유우성 씨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여자 변호사하고 데이트하다 결혼했어. 얼마 전에 해놨어요. 해놨어요? 네. 자, 근데 국정농단 사건 잘 아세요? 뭐 계속 이제 추적해 왔고 예. 뭐, 예. 그리고 정유라 씨 내일 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태 노승일의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변호사. 현재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돈 안 되는 건 자주 맡아. 훌륭하시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예. 노영태 노승일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이완영이한테 노승일 부장이 고발당한 그 사건은 박현석 변호사가 무료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박현석은 누구예요? 민변 변호사요? 모르는 변호사예요? 예,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많이 하셨던 분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 듣는 와중에 소통의 방송, 민주적인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회사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승남님 오늘 정말 대박 게스트네요. 김슬기님 오늘 게스트님들 와웅짱 너무 큰 별이시네요. 크크. 이지숙님 주기자님 나오시다니 우와 출연진 대박. 저는 안미모하십니다. 저희도 비주얼이 패권입니다. 비주얼이 방송. 아하. 자, 정유라 씨 왜 들어오게 됐어요?